네, 각자 간단한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먼저. 저는 아까 인사드렸어요. 태웅씨. 네, 안녕하세요. 국립무용단 단원 이태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립무용단 조용진입니다. 저는 이제 관객 여러분 중 시험을 보면서 혹은 오픈 클래스에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두 사람에게 질문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드립니다. 그 옆에 보자. 아, 작품 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보면서. 누구다. 일단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회상의 망자라고 49일 동안 이제 저승을 가기 전에 이승을 맴도는 이제 망자인데, 이제 제가 방금 남자 군무신 보여드렸던 장면이 이제 전쟁 일상이라는 그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냥 저의 30대 지금 제일 바쁘고 뭐 치이고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서 저는 그냥 지금 현재를 돌아보는 관점으로 좀 감정을 잡고 춤을 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처음과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사실 제일 멋있는 건 다 해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단 시작할 때는 그냥 뭐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일단 그 작품에 좀 젖어들려고 마음을 좀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편이어서 사실 그게 좀 처음에 잘 잡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흘러가는 편이라서 일단 젖어든다 그것만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관객들과 조금 친해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목이 사자의 서라고 되게 무거워가지고 되게 좀 의외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올 때는 티베트 사자의 서랑 이게 이집트 사자의 서랑 어떤 거를 좀 차용을 하셨을까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작품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막 읽고 이런 거에 정말 연구하는지 이제 비전공자로서 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이런 거 하면 막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서를 좀 읽으시는 그런 배우님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이번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것도 공부를 미리 하고 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시킨 편이죠. 저는 그 작품 구성할 때 그 바르도라는 작품을 참고를 하긴 했지만 작품이 2년 전에 구상이 안 끝나면 제가 무대에 안 올리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제 작품 계획서부터 제가 지금 쓰이는 게 13페이지 정도 뺄게요. 공연하기 전에 주역들이랑 모여서 늘 토론하고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이야기해주고 실제로 페이퍼도 복사를 해줘요. 그러면은 감정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다 100%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관점이 또 있잖아요.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조용히 단원하고도 되게 약간 만찬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생각의 관점이 너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민희 씨가 이태용 씨가 제일 좋은 멋진 장면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야기의 핵심은 조민희 씨가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상류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소리에 맞춰서 거의 8분간 혼자 솔로를 추거든요. 그거 뭐냐면 아까 부정, 분노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여기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게 그걸 다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고 여기 마지막은 앞에와 정반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체념한 상태에서 저승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갖다가 몸으로 표현한 사람이 조용히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시연 너무 잘 봤고요. 무용 공연을 보면 모든 무용들이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딱 이 박자에 같은 동작을 해 이러면은 각자의 박자를 다 맞추면 되는 거지만 이건 되게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어떤 감정들을 그리고 또 각자 무용수들이 가지고 있는 몸이나 뭐 습관 같은 게 다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추상적인 것을 뭐 몸으로 표현하는지 그런 맥락에서 감독님이 뭔가 연습이나 리허설 같은 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피드백하면서 완성해 나가시는지가 궁금해요. 예리하십니다. 아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는데 영광스럽게도 국립문화 작품을 거의 대부분 보셨는데 사자에서가 가장 인상 깊어서 이번 클래스도 아마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다른 많은 그 무용가들이 안무를 할 때 음악을 먼저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주제가 선정되면은 음악을 먼저 선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딱 잡히면 거기에 우리 키워드라고 하죠. 중요한 키워드를 다 나열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영화들, 책이든 뭐 설치미술이든 다 보는 편이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장면, 중요 장면을 나열하잖아요. 뭐 의식의 바다, 상명의 바다, 고요의 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 동작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단원들은 그 제 동작을 다 강요하잖아요. 제가 똑같이 주 동작들은 훈련을 시키지만 그걸 갖다가 응용하고 수용하는 것들은 각자에게서는 굉장히 많이 허용 범위를 넓혀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몸짓 하나로 60분을 갖다 끌고 나가면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 주제의식을 뚜렷하게 하되 미용수들에게 그 응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관객들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집중력이 더 강화되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단원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거는 중요한 것만 탁탁 찍어주되 영상을 촬영해서 직접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번을 말해도 본인들이 스스로 보지 않으면 틀린 게 뭐가 틀렸는지 감정이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그러거든요. 가장 좋은 선생은 자기 영상을 자기가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사실 또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제가 좀 객관적으로 멀 떨어져 있고 그 영상을 보내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조율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주는 편입니다. 답변했을까요? 감독님 대답을 듣고 보니 조금 더 안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국립무용단은 어쨌든 국립이기 때문에 한국무용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통 작품이나 창작 작품을 많이 올리시는데 이제 사자에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창작 작품인 거잖아요. 그럴 때 사실 한국무용은 전통 공연이 아닌 이상은 컨템포러리하고는 차별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르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서 국립무용단에서 창작 작품을 하실 때 한국무용 베이스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창작을 하시는지 물론 다 기본기는 다 갖추고 계시고 다 역량이 뛰어나시지만 이렇게 경계가 애매해서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무용을 창작한 건지 아니면 그냥 컨템포러리를 약간 한국무용 맛을 넣은 건지 또 애매하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다른 무용단의 일본을 보고 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복색이 주는 것이 거의 80~90%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무적인 것보다는. 근데 사실 국립무용단도 향연을 했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제 보는데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 세종문화회관이 다 꽉 찰 정도로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더 궁금해지는 것이 도대체 한국무용이라는 거를 어디까지 만들어내고 거기를 주장할 것인가? 네, 그 주장을 하고 관객은 어디까지 이걸 한국무용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인지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어서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념의 차이긴 한데 기획은 오늘 수능들이 너무 높세요. 너무 냉철하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날카로워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사실 개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무용이 한국 전통 문화의 정서로 한국 사람이 춤을 추면 한국 춤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개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1962년에 국립무용단이 창단됐어요. 근데 초대 그 예술 감독님이 아이러니하게도 발레 전공자였던 그 송범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 해외 그 브라질인가 어느 나라의 올림픽 게임이 있을 때 저희가 문화사절단으로 파견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국립무용단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무용단을 갖다가 창단을 하고 그때는 전통무용단에는 창작의 개념도 없었고 안무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레를 전공하신 송범 선생님을 모셔다가 우리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발레 스토리 구조에다가 발레 관점에서 한국춤을 갖다가 얹은 거예요. 그게 무용극의 시초였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립무용단의 정체성일까요? 자, 그 다음에 뭐 근대무용이라고 하는 신무용이라는 게 우리는 한국무용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시초는 이시박구, 석정박한테 춤을 배웠던 최승희 선생님이 현대무용 관점에서 한국춤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건 한국무용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대에 맞게끔 사람이 말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춤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동시대 예술인데 동시대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100년 전에 춤을 춘다면 누가 우리 작품 보러 오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희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죠? 전통춤에 대한 당찬 도전이에요. 새로운 전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작이라는 것은 동시대 예술이고 동시대 관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현대무용인 거예요. 컨템포러리 댄스 맞습니다. 다만 정서라든지 한국춤의 원리를 얼만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질 뿐이고 색채가 달라질 뿐이지 한국에서 하는 모던 발레라든지 현대무용이라든지 한국 창작무용은 그냥 컨템포러리 댄스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뿌리를 어디로 두고 있냐, 정서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립국악원이 있어요. 국립국악원은 뭐 하는 곳인가요? 전통춤의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곳이잖아요. 저희는 국립국악원이 아닙니다. 국립무용단이에요. 그거는 우리 전통 문화를 갖다가 더 발전시켜서 해외 문화사절단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고 좋은 작품을 통해서 문화 향유 기회를 주므로 해서 문화 복지에 기여하라는 뜻입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받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주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용주님은 이번 공연이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공연하셨을 때, 초연하셨을 때 이 공연을 하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변했던 점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왕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삶을 돌아오셨으니까요.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공연 재차 준비를 하시면서 그 변화까지 더해서 어떤 마음, 그 처음에 공연했을 때와 또 조금 다른 어떤 마음으로 공연에 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초연을 준비할 때는 아까 감독님께서 그 마찰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마찰보다는 그 동작을 안무를 주시고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리고 맞춰나가는 입장이니까 감독님 작품이시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 통곡이라는 씬을 할 때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 동작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실 이제 음악이 없고 바닥을 치는 소리 자체가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정말 7분 동안 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출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장 강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사실 그 씬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젖어든다. 사실 어떠한 뭐 감정을 잡고 감정을 내야지 이런 행동을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 제가 몰입을 했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굳이 감정을 내지 않아도 그 몸짓 하나로만 있어도 몸에서 나오는 감정이 충분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그 첫 씬에는 그게 가장 많이 좀 저만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 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사실 혼자 추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다면 어렵지만 저는 사실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앞에서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뭐 이제 선배님 후배님들이 잘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혼자 나올 수 있어서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춤을 좀 편히 출 수 있다라는 마음이 이번에 좀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히려 죽음이라는 게 되게 좀 무서웠지만 지금은 조금 편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작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았는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사자에서 무용수가 될 시간입니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은 사자에서 무용수를 만들어주실 박준명 단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